네, 저는 그 네이버 웨일에서 교육 사업을 맡고 있는 안경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렇게 그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 그리고 디지털 교육의 변화라는 측면의 주제를 갖고 발표를 드릴 건데요. 요 행사가 사실 기획되기 전에는 한 2달 전에 기획이 됐는데 신정부가 들어서 국정과제를 발표를 할 줄 알았어요. 사실 7월 말까지 아니면 8월 초까지. 근데 아직 국정과제가 발표는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확보 측면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이슈가 되는 측면들에 대한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지위, 이거는 지난주에 결정이 났죠. 교육 콘텐츠로서의 역할이 변화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이슈가 아마 또 이번 정권에서는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AI 선원술 평가에 대한 시험이 아마 수능에 포함될 거라는 말씀들도 하고 계셔서 대입제도 개편이 어떻게 바뀌느냐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고교학점제도 사실은 이슈가 되는 게 맞습니다. 서비스를 지금 고교학점제를 올해부터 도입을 해서 쓰고는 있는데 그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정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이슈로 보고 있는 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교육 변화입니다. 오늘인가 어제 발표한 선생님들 그 신규 임용 숫자를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교사 수는 줄어들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갈 거냐, 이것도 하나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부가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의 변화들도 아마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학생 수가 주니까 사교육 시장에 예산은 주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들 하실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학생 하나한테 쏟아부었던 예산이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주니까 이 학생들 하나를 더 키워내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더 투입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학습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자를 키워낸다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지원. 광주의 어느 사례를 보니까 한 40%가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부분.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I 기술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교육 과정. 그다음에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 설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정권이 가지고 가야 될 키워드의 정보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도 교육부 주요 업무 보고 연초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사실 별표친 내용들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중심으로 봤을 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교육 입시 부담 완화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육 격차 해소, 그다음에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고교 환경 조성, 그리고 맞춤형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학생 맞춤형 통합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다음에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 그다음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올 초에 발표됐던 교육부의 업무 과제입니다. 그걸 이제 신정권의 교육 정책 키워드랑 좀 매칭을 시켜보면 결국은 기초학력 신장 및 학습 역량 쪽의 측면에서 강화가 되는 걸로 정책 방향이 변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지원 강화. 그다음에 여기 그 세 번째는 지금 이슈가 한참 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이런 측면으로 아마 매칭이 돼서 진행될 걸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에 대한 측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정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나온 대선 공약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전면 개편해서 아마 교과서에서 디지털 콘텐츠로의 전환 쪽으로 고민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행정과 교수 학습에 연계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에 대한 구축. 이 플랫폼 구축은 매 정권마다 이제 언급되고 이제 발표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아마 이 통합 플랫폼이 지금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EP라고 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플랫폼으로 대체되거나 그 플랫폼 기반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현재 확장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 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 수립 체계하는 측면들, 그다음에 교원의 행정 부담 완화하는 유사 반복에 대한 AI 활용 이런 측면으로 아마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부가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그 학생들 마이데이터, 교사들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책 방향도 올해 안에 아니면 이 정권이 가기 전에 한 측면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신정권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일자리나 이런 측면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그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기술 및 기반 확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AIoT,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이런 측면들이 현재 언급되고 있는 모델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며칠 전에 발표했던 그 이 언어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 5개 컨소시엄사로 아마 발표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AI가 아마 현장에 그다음에 교육 환경에 밀접하게 좀 적용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마 그 이제 AI를 실제로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 결국은 부가적으로 따라붙는 게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데이터에 대한 질 관리, 그다음에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AI 쪽에 적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쉽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아마 이제 선행이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 신강국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요 한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주의해서 보셔야 예의주시 보셔야 될 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 측면이 아마 지금 요 교육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질 좋은 거를 확보를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키워드들은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 인공지능도 얘기했고 데이터 활성화도 됐으면 미래 교육은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AI 교육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2가지 측면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더 드리면,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정책 제안했던 문서에 살펴보니까 AI 교육 특구라는 거를 현재 만들겠다라고 아마 정부가 기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 AI 교과목, 특별 수업 개설 쪽에 포커싱이 좀 되어 있고요.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원, 그리고 뭐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교사 AI 학습 학기 지원 측면에서 현재는 이렇게 초중등 교육 쪽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과 AI 전문 인력 양성에 오히려 집중하는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들도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게 평생교육, 그다음에 직업교육까지 현재 확대되는 구조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정책 제안했던 문서에 나와 있는 거를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의 학습의 AI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직업교육, 평생교육까지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사가 교육 행정에 활용하는 거, 교사가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거, 학습자가 학습에 활용하는 측면들이 이렇게 좀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눈여겨 보실 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1,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쪽에서는 아마 직접적인 활용보다는 자료적인 측면에서 제공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아예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학습과 개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쪽에서 AI 운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제일 끝에 보이는 그 AI 리터러시 교육 쪽이 아마 강화되는 것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측면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구조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번 그 제 발표 때 보면 장표를 하나씩 그 플랫폼 쪽에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좌측에 있는 교육 관련된 키워드 측면들을 뽑아본 거를 사실은 가운데 있는 영역의 플랫폼으로 좀 이렇게 변화시켜 보면 결국은 클라우드 인프라하고 GPU를 얼마나 확보해서 현장에 제공할 거냐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걸로 보고 있고요. 플랫폼은 AIEP하고 6개 시도교육청 플랫폼이 각각 놀고 있는데 요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서비스하고 콘텐츠 측면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뭐 SIS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CML5 인증, AI 에이전트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라고 이제 여기 넣어놓긴 했는데 아마 교육 자료가 됐건 교과서 측면이 됐건 어쨌든 콘텐츠 측면에서는 필요는 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버리기보다는 AI 교육과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AI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 중앙에는 LMM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교사용은 당연히 LMM 서비스가 별도로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변모돼야 되는 측면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은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될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가 실제 LMM에 쓰이기도 하고 AI 에이전트에도 개발에 활용되는 측면을 보고 있고요. 우측에 그 엑셀앱이나 메타데이터나 개인 역량이나 역량 학습 맵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표준화시켜서 현장에 보급하고 정리돼야 될 영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국가 단위에서 표준화시켜서 실제로 업체가 됐건 아니면 공공 쪽이 됐건 아니면 기업체가 됐건 이런 부분들이 쓰이는 구조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AI 윤리교육 쪽입니다. 사실은 지금 AI 교육을 적용하겠다, 뭐 AI를 활용하겠다, AI를 어떻게 뭐 쓰이겠다라고 있지만 사실 윤리교육 측면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AI를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윤리교육은 필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끝에 있는 것들은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 기반으로 2년, 3년 안에 서비스가 만들어질 걸로 예측하는 측면인데요. 뭐 IBT 선호술 평가에 대한 자동 채점 아니면 문제 생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부분은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학생용 포트폴리오나 교사용 포트폴리오는 충분히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현장에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콘텐츠 서비스까지 살펴봤으면 결국은 이걸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고 배포해야 되는 측면에서의 교육 과정은 만들어져서 같이 가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AI가 주요 키워드로 되어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하나하나 적용되면서 AI 측면이 조금 부각돼서 활용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끝에 그려놓은 것들은 현재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는 플랫폼이나 실제 큰 사업들인데요. 뭐 국가급 성취도 평가 시스템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서 내년까지 고도화되는 작업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 안에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 그다음에 나이스 에듀파이는 기본적으로 연동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들로 도입되고 있는 에듀테크들을 이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도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교사가 중심에 있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교사가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방법론적으로 뭐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교사 연수는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그 신정권에서는 AI 교육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실제로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좀 재분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갖고 있는 K-12에 대한 업무 영역이나 정책 방향은 시도교육청 쪽으로 대부분 업무 이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사실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 통폐합 쪽에 포커스, 그다음에 대학 쪽, 사립대학 쪽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의 정책 방향이 포커싱 되고 있고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아마 시도교육청 쪽에서 그 대학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 과정, 교육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마 3년 차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되고 아마 지금 현재 약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국가교육위 쪽에 5년 단위, 10년 단위의 국가 교육 발전이나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맡겨서 오히려 교육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현장에 보급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